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단원 통계 대표값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14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214쪽 첫 번째 단원 대표값입니다. 자, 대표값으로는요, 중앙값과 최빈값, 평균 세 가지가 대표적인 대표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대표값 세 종류, 중앙값, 최빈값, 평균 모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평균을 배워볼 텐데요. 탐구학습을 잠깐 볼게요. 다음은 영철인의 반 학생 7명의 오래 달리기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평균을 구하여 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7명이기 때문에 자료도 7개가 되겠죠. 자, 여러분은 시험을 보고 나서 평균을 한 번쯤 구해 봤을 겁니다. 각각의 점수를 모두 더한 다음에 그 점수의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되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와 같이 우리 평균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평균은 자료값을 모두 다 더합니다. 4, 6, 10, 7, 9, 12, 64 모두 더한 값을 7로 나눠주면 평균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계산해서 평균을 구하면요. 16이 나오고요. 그래서 영철인의 반 학생 7명의 올해 매달리기 시간의 평균은 16초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평균을 구하는 방법 간단히 알아봤고요.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내려와서 대표값의 의미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료 전체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을 그 자료의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대표값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뭐가 가장 많이 쓰일까요? 네, 평균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평균은 별량의 총합, 모든 자료에 더한 값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 시험 보고 나서 1반부터 8반까지 시험을 보고 나서 평균을 내봅니다. 그래서 수학 점수는 몇 반이 가장 잘했구나 이렇게 그 대표적인 값으로 해서 그 반의 수학 성적을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으로 보통 점수 같은 것은 많이 비교를 하는 편입니다. 개념 확인 잠깐 볼게요. 별량이 4, 5, 2, 9 4개의 별량이 있을 때 평균은 그 4개의 별량을 모두 더한 값을 4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은 5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1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은 학생 10명의 줄넘기 2단 뛰기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평균이 7회라고 할 때 X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X값을 몰라요. 별량 하나를 모르고요. 대신 어떤 값이 주어졌나요? 네, 평균이 7회라고 주어졌죠. 평균 구하는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별량들을 다 더해 볼게요. X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10 더하기 9 얘를 뭘로 나눠줄까요? 총 10명이기 때문에 10으로 나눠주면 평균이 7회라고 합니다. 되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 X를 구할 수 있겠죠. 양변에 10을 곱해줄게요. 10을 곱하면 70이 되고요. X를 제외한 모든 수를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을 싹 더할게요. 싹 더하니까 64가 나올 거예요. 64 다 더하면 64가 나옵니다. 는 70 해서 X는 70에서 64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6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르는 별량 하나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표값의 두 번째 중앙값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평균은요,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평균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탐구학습에서 오래 매달리기 시간 조사한 거 생각나시죠? 그 매달리기 별량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극단적인 값.
여기서 말하는 극단적인 값은 얘네 별량보다 훨씬 크거나 훨씬 작은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디가 극단적인 값이냐면 64요. 이 64는 평균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존재할 때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정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대표값으로 중앙값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말 그대로 딱 중앙에 있는 값을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중앙값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중앙값은 일단 크기 순으로 나열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즉, 크기 순으로 나열한다는 것은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서대로 4, 6, 7, 9, 12, 10, 12, 64 크기 순으로 되어 있죠. 이때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한 다음에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을 우리는 중앙값으로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자료가 7개죠. 7개이기 때문에 중앙값은 바로 9가 되겠네요. 네 번째 있는 이 9가 중앙값이고요. 그래서 중앙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9라고 사용하면 됩니다. 9초를 대표값으로 사용합니다. 이처럼 별량이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중앙에 놓인 값을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중앙값은 가장 가운데 놓인 값을 중앙값이라고 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탐구학습에서는 오래 매달리기 시간이 7개였습니다. 7개 이렇게 홀수계 있을 때는 가장 중앙값이 딱 하나 있겠죠. 얘가 중앙값이 되겠는데요. 홀수계가 아닌 짝수계, 예를 들어서 6개 값 중에 중앙값을 구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것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잠깐 내려올게요. 개념 확인으로 보겠습니다. 자, 별량의 개수가 5개 있습니다. 이렇게 5개 지금 크기 순으로 되어 있죠. 이때는 세 번째 있는 중앙값, 가장 중앙에 있는 이 세 번째 2가 중앙값으로 쓰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별량이 6개입니다. 6개 있을 경우에는요, 중앙값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 2개, 2와 3이 있죠. 이 2와 3의 평균이 바로 중앙값으로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앙값을 구할 때는 중앙에 있는 2개 값, 짝수계일 경우에는 중앙에 2개의 별량이 존재합니다. 이 2개의 별량을 더해요.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평균이죠. 그래서 중앙값은 2.5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량이 홀수계일 때, 짝수계일 때 구하는 방법이 다 달랐죠. 홀수계에 있을 때는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이 중앙값이었고요. 짝수계에 있을 때는 중앙에 2개가 존재합니다. 2개 별량을 평균 내면 그게 바로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화시켜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료가 홀수계일 때 여러분도 교과서에다가 이렇게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홀수계일 때 중앙값을 구하는 방법은 전체 자료, 전체 5개면 5개 혹은 7개면 7개 걔네들을 n개라고 할 때요. n 더하기 1을 2로 나누면 걔가 바로 중앙값이 됩니다. 이 위에 있는 예로 해볼까요? 여기서는 n이 별량이 5개니까 n이 5개겠죠. 5 더하기 1을 2로 나눈 값, 즉 3이 중앙값이 되겠고요. 이 3이라는 거는 별량이 3이라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별량이 바로 중앙값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짝수계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가 많을 때 여러분 일일이 셀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짝수계일 경우에는 자료가 6개, 8개, 10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n번째 값이랑 그리고 어디가
그 다음 번째죠. 2분의 n번째에 있는 다음 번째가 플러스 1을 하면 되겠죠. 얘네들의 이거 두 개의 뭘 구하면 돼요? 평균. 네. 평균에 있는 값이 그 짝수계의 중앙값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홀수계일 때는 그냥 n 플러스 1을 2로 나누면 되고요. 짝수계일 때는 두 개 값, 중앙에 두 개의 값이 있다고 했습니다. 2분의 n번째랑 2분의 n 플러스 1번째 값을 가져와서 평균을 낸 값이 바로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2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1번 보겠습니다. 중앙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료는 몇 개입니까? 7개죠. 7개 있으니까 홀수 번째니까 네 번째에 있는 9가 중앙값이겠네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자료를 크기 순으로 배열한 다음에 해야 돼요. 중앙값의 가장 큰 함정은 크기 순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중앙값을 가져오면 안 돼요. 가장 큰 함정, 일단은 1단계 크기 순으로 배열해야 돼요. 4가 제일 작죠. 지우고요. 그 다음에 작은 숫자 7, 그 다음에 작은 숫자 9, 이렇게 크기 순으로 먼저 배열을 한 다음에 우리 중앙값을 찾아야 합니다. 13, 14, 16, 이렇게 7개 숫자를 크기 순으로 배열한 다음에 중앙에 있는 값, 10이 바로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0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되나요? 네,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도 크기 순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 일단은 크기 순으로 배열을 해야 되겠죠. 11,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15, 16, 18, 18이 두 개 있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자료가 지금 짝수계이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값이 두 개 있을 겁니다. 두 개를 15와 16을 평균을 내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 내면 15.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5.5가 중앙값이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8명이 한 학기 동안 읽은 책의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번, 학생 8명이 한 학기 동안 읽은 책의 수의 평균과 중앙값을 구하시오. 네, 평균도 구하고요. 중앙값도 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평균 먼저 구해 보도록 할게요. 평균. 자, 평균은 모든 별량을 더합니다. 6 더하기 5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28 더하기 6 별량의 총합을, 자, 8명이 읽었죠? 그래서 별량도 8개 8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평균은 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은 9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앙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중앙값은 별량을 작은 것 순서대로 크기 순으로 먼저 배열을 해야 합니다. 가장 작게 읽은 4권부터 크기 순으로 적어 볼게요.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이 하나, 둘, 3개 있죠. 6, 6, 6. 다음으로 작은 숫자 8,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28. 선생님처럼 동그라미 쳐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빠뜨렸을까봐. 네, 그래서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쓰기 위해서 하나씩 체크하면서 써주면 됩니다. 자료가 8개입니다. 8개이기 때문에 짝수계죠. 짝수계면 중앙에 두 개의 값이 존재합니다. 중앙에 6과 6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죠. 6과 6을 더해서 평균을 내봐도 뭐가 나올까요? 네, 6이 나옵니다. 중앙값은 6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나요? 네, 그러면 2번 볼게요. 평균과 중앙값 중 이 자료의 특징을 더 잘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평균은 9건이 나왔고요. 중앙값은 6건이 나왔습니다. 좀 차이가 나죠.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지환이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지환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많은 책을 읽었죠. 그죠? 28건이나 읽었어요. 극단적인 값이 존재합니다. 이때 평균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평균이 쑥 올라갔죠. 다른 친구들은 4권 읽은 친구도 있고 6권, 뭐 5권, 이렇게 9권 이 정도로 읽었는데요. 지환이 때문에 평균이 9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쵸?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있어 평균에 영향을 미칠 때는 어떤 게 대표값으로 더 적절할까요? 네, 중앙값이 대표값으로 더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정리가 됐나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값의 마지막입니다. 최빈값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값을 구할 때 신발의 크기와 같은 자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중 값이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별량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그 자료의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을 우리는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신발 가게에 하루 동안 팔린 신발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255mm, 255mm가 하나, 둘, 셋, 4개나 팔렸네요. 그리고 260mm가 하나, 그죠? 265mm 하나, 275mm도 하나, 280mm도 하나가 팔렸죠. 가장 많이 팔린 신발 크기는 255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많이 나온 값을 대표값으로 선정하는 요 특성으로 우리는 최빈값을 255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별량이 바로 최빈값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네, 개념 확인 잠깐 볼게요. 자료의 최빈값 구하기. 자료가 1, 2, 3, 3, 5. 여기에서는 최빈값이 3이 2번 나왔기 때문에 최빈값은 3이죠. 됐나요? 두 번째 별량 볼게요. 1, 3, 3, 5, 5. 3도 2번, 5도 2번 나왔죠. 그럼 최빈값은 뭐라고 쓸까요, 여러분? 3이라고 해야 맞을까요? 5라고 해야 맞을까요? 2개 다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최빈값은 3과 5 두 개를 다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빈값은 값이 딱 하나로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2개 이상, 3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빈값은 값이 딱 하나로 떨어지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값과 차이 알겠죠? 네, 그러면 우리 문제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에 1번 볼까요? 지수 친구들이 사용하는 USB 용량입니다. 용량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이 우리는 최빈값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16기가랑 16기가가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네, 32기가는 2번, 16기가는 4번, 그래서 8기가도 2번, 4기가도 2번이네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16이 바로 최빈값이 됩니다. 여기서는 16이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만약에 단위까지 쓰려면 단위가 기가비트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거 컴퓨터 용어 기가비트라고 읽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미술 동아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와 있나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검정색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검정. 그렇죠. 검정이 4번, 파랑이 3번, 빨강이 2번이네요. 그래서 미술 동아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색깔의 최빈값은 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도 검정으로 썼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하고 맞춰주도록 할게요. 1번, 다음 자료의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하시오. 자, 1번은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1번 각자 풀어보시고요. 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볼게요. 다음은 학생 10명이 1분 동안 실시한 윗몸 일으키기 기록을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와 입그림입니다. 이 자료의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 1학년 때 줄기 입그림 배웠죠? 생각이 나시나요? 가물가물하신가요?
어떻게 구했나요? 줄기에 10의 자리를 쓰고요. 잎에 1의 자리를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윗몸이 일으키기 가장 적게 한 친구가 9번이고요. 9회. 그리고 13번. 얘가 13, 16, 17. 여기는 10의 자리가 2인 거죠. 24, 28, 28. 10의 자리가 3인 32, 35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우리 자료를 파악할 수 있겠고요. 자, 평균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평균은 모든 별량을 더합니다. 평균은 자, 더해 볼게요. 9 더하기 13이 2번, 그리고 16, 17, 그리고 24, 28, 28, 그리고 32, 35. 얘를 뭘로 나눠주면 될까요? 별량이 총 몇 개인가요? 10개죠. 10으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게 되겠죠. 자, 계산하면요. 평균은 21.5가 됩니다. 단위는 회라고 쓰면 되겠죠. 21.5회. 윗몸 일으키기 평균입니다. 다음에 중앙값 한번 구해 볼게요. 중앙값은 별량의 개수가 짝수계에 있습니다. 짝수계에 있기 때문에 5번째와 6번째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5번째 찾아볼게요. 줄기잎 그림은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그죠?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5번째입니다. 그리고 6번째. 얘가 딱 중앙에 있죠. 중앙값은 그래서 17이랑 누구를 더해요? 24를 더해요. 그런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중앙값은 20.5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단위는 회. 마지막으로 우리 채빈값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채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내는 별량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13이 2번, 그리고 28도 2번, 그죠? 13이랑 28이겠죠? 채빈값은 2개가 있네요. 13과 28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개의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이 자료의 중앙값이 8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6개의 별량이기 때문에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2개, 즉 x와 9가 가운데 있죠. 지금 크기 순으로 나열했다고 했기 때문에 x와 9가 중앙에 있는 값입니다.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 볼게요. x랑 9랑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이죠. 얘가 바로 중앙값인데 그 중앙값이 8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 x값 구할 수 있겠죠. x 더하기 9는 16. 그래서 x는 16에서 9를 빼면 7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x는 7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 여기는 7. 자, 4번입니다. 예원이가 친구들의 취미 활동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표를 보고 채빈값을 구하시오. 채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니까 16명이나 뭐가 좋다고 했어요? 취미 활동으로 영화 감상. 그래서 채빈값은 뭐라 쓰면 돼요? 16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채빈값은 영화 감상이겠죠. 영화 감상. 되나요? 네, 5번으로 가볼게요. 자, 학생 8명이 일주일 동안 운동한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평균이 8시간이라고 할 때 x값을 구하시오. 그리고 중앙값과 채빈값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모두 더한 값을 일단 평균을 구해봐야 되겠죠. 8 더하기 14 더하기 1 더하기 5 더하기 14 더하기 12. 자, 8명이 일주일 동안 운동한 시간입니다. 8로 나눠주면 평균이 구해지고요. 평균이 8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 x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양변에 8을 곱하면 x 더하기, 자,
그 분자를 모두 더할게요. 모두 더하면 59가 나옵니다. x 더하기 59는 64. 그래서 x는 5가 되겠죠. 자, x를 찾았습니다. 얘가 5입니다. 됐나요? 이런 다음에 우리 중앙값과 최빈값 차근차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크기순으로 배열해야 되겠죠? 네, 크기순으로 일단 배열할게요. 1, 그 다음에 작은 수가 5. 5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5, 5, 5. 다음으로는 8. 다음으로는 12. 다음으로 14가 2번. 자, 별량이 8개이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을 내야 합니다. 5랑 8이 중앙에 있는 값이죠. 얘의 평균. 5 더하기 8을 2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6.5가 되나요? 네. 중앙값은 6.5. 얘는 평균, 얘는 중앙값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빈값 구해보도록 할게요. 최빈값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입니다. 자, 자료에서 보듯이 5가 3번 나왔죠. 그래서 최빈값은 5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영순의 학교 농구팀 13명의 키는 평균이 190cm이고 중앙값은 188cm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 중에서 한 선수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 다른 학교에서 한 선수가 전학을 온 후에 키의 평균이 191이 되었다고 하네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보겠습니다. 전학을 온 선수 키는 전학을 간 선수 키보다 몇 센치가 더 큰지 구하시오. 네, 전학을 한 명이 갔고요. 한 명이 왔습니다. 평균이 원래는 190cm였는데요. 190cm였는데 전학 가고 전학 오고 한 명이 교체되었죠. 교체되었더니 자, 평균이 어떻게 됐나요? 더 늘어났죠. 평균이 191cm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요, 평균이 1cm가 더 늘어났다는 소리는 13명의 키가 모두 1cm씩 자란 거예요. 그래서 큰 선수가 전학을 온 거죠. 몇 cm 더 큰 선수가 전학을 왔을까요? 네, 13cm만큼 13명의 선수니까 13으로 나눈 값이 1cm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13cm 더 큰 선수가 전학을 온 거가 되겠죠. 1cm 자랐기 때문에 1cm가 더 커졌죠. 평균에 영향을 미치려면 13을 더해주고 별량으로 나눠줘야 그래야 1cm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전학을 간 선수의 키보다 몇 cm가 더 큰 선수가 왔을까요? 13cm 더 큰 선수가 전학을 온 게 되겠죠. 2번 보겠습니다. 자, 전학을 온 선수의 키가 189라고 할 때 중앙값은 어떻게 변하는지 말하시오. 우리 중앙값이 188이었습니다. 딱 중앙에 있는 값. 그럼 7번째 선수가 188cm였는데요. 지금 전학을 189cm가 왔어요. 그죠? 그러면 전학을 간 선수는 13cm보다 189보다 13cm 적은 176cm인 학생이 전학을 간 거겠죠. 전학감. 그죠? 그러면 보세요. 7번째가 188cm였는데 원래는 이 7번째보다 앞에 있는 선수가 키가 더 작은 선수가 전학을 가버렸어요. 이 선수가 전학을 갔어요. 그러면 중앙값이 어떻게 될까요? 중앙값은 188보다 더 뒤에 중앙값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중앙값은 어떻게 변하는지 말하여 보시오라고 했는데 중앙값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3명의 키를 모두 아는 게 아닙니다. 중앙값은 이건 알 수 있겠죠. 188cm 보다는
커지는 건 알 수 있겠죠. 커진다. 그죠? 커진다는 거는 완벽하게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선수가 188보다 앞에 있는 선수가 전압 같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값이 지금 188보다는 커지겠죠. 그래서 중앙값은 188cm보다 커진다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네, 오늘 대표값 세 가지, 평균, 중앙값, 최빈값 배웠는데요. 요거 한 번씩만 더 복습하고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